톱 배우죠. 정우성 씨가 결혼은 하지 않고 태어난 아들을 책임지겠다고 밝혀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우성 씨 같은 혼외자 부모가 10,000쌍을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선지급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수혜자는 우리 모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최진영 TV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51살이 넘었군요. 영원한 미혼 스타일 줄 알았는데 정우성 씨가 아들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알려지게 됐죠? 그렇습니다. 모델이자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 문가비 씨가 16살 연하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 페이스북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출생 기사를 올리면서 이것이 한 언론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봤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남 스타 51세의 그 정우성이라는 그 얘기가 하면서 한간에 지금 화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임신 소식을 듣는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그 약간 다른 것이 우리 이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아이에 대한 책임은 다하겠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엄마인 문가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꽁꽁 숨겨야겠다라고 했다가 용기를 내서 밝힌다라고 해서 복잡한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는 출산했고 산모와 아이 모두 지금 건강하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어떤 일반인 여성과 찍힌 사진이 또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연예 뉴스가 아니니까 좀 미루기로 하고요. 아버지임을 밝힌 정우성 씨,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고 양육비는 대체 어느 정도 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혼외자란 것은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낳은 아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는 혼생자라고 하는데 네. 혼외자인데 결론적으로 아빠가 그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걸 법률적으로 인지 절차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우성 씨의 쉽게 말하면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이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혼을 안 하지만 호적에 올라오는군요. 그렇죠. 그 하기 위한 절차가 인지란 것인데 만약에 아빠가 내 아이 아니요라고 하면은 이 혼외자를 낳은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인지 청구에 소홀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DNA 검사 등을 통해서 법원이 이 아이의 아빠가 당신이 맞소라고 하면은 혼외자지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관계에 아빠에 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취재를 통해서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보통 출생을 하면은 한 달 정도 안에는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 달 안에. 그렇죠. 그런데 출생 신고를 할 때에 이 아이의 이름을 성을 뭐로 할지 만약에 이 아이가 내 아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 씨가 돼야 정우성 씨가 인지를 했다고 하면은 정모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자들이 아직 취재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그 부분인데요. 문땡땡이냐 정땡땡이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땡땡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법률상에 사실상 그 혼외자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핏줄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성년이 될 때까지 18세가 될 때까지의 이 법률에서 정한 이 그 양육비 그리고 나중에 이제 51세니까 아직까지도 앞길이 창창합니다만 정우성 씨가 나중에 어떤 일로 사망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상속까지도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 법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과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고기간을 적용해도
정우성 씨가 법적으로 내야 될 돈이 한 12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서울 가정법원에 아이들 혼인을 한 다음에 이혼을 했을 때에 엄마랑 아빠랑 헤어졌을 때 아이 한쪽에서 아이를 가질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1,200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월 한 221만 원 정도의 우리 아이를 기르는데 돈이 든다고 하는데 엄마나 아빠 둘 중에 절반이 부담하니까 실질적으로 아빠가 부담할 돈은 그 절반인 11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지원하는데 사실 그것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고 서로 합의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도 지급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계속 얘기가 나오겠군요. 혼인신고가 됐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 출생인지신고가 그러면 이게 정씨냐, 문씨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혼외자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해 정우성 씨 같은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100명 중에 약 5명,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20명 중에 1명 정도는 된다.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혼외자 출생자가 1,900명으로 최근에 들어서 10,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외자 출생아를 우리가 카운트했던 1981년 이후에 최대다라고 얘기하는 네.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 최대란 것이지 이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평균 혼외 출생자는 100명 중에 41~2명, 41.5%에 비하면은 굉장히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로 낮은 수준인 것이죠.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최근에 있어서 느는 것은 아마 그 결혼한 사이에서 혼인을 하면은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중과세 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케이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또 어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혼외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인식,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젊은 층 사이에 매우 늘고 있는 추세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청에서 그 조사하는 걸 보면은 청년층의 혼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게 100명 중에 한 14명 정도. 그리고 그래도 동의한다는 편이 한 28.6%. 합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거의 40%를 넘어서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인 것입니다. 43%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인식, 아이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상당 부분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지금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29세의 43% 가까이가 결혼 안 해도 자녀 가질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비해서는 10년세 그렇습니다. 한 13% 가까이 그렇습니다. 더 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거꾸로 봤을 때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이 퍼센테이지도 툭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2014년에는 34.9% 정도에 됐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22.2%로 12% 정도 10년 만에 뚝 떨어진 걸 보면은 이 혼생자, 혼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젊은 층들이 인식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젊은이들의 비혼자 출산 의식을 반영해서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동거혼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법률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나왔고, 우리는 결혼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팩스, 이른바 사회연대 계약. 결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거에 결혼과 비슷한 어떤 효과를 줘가지고 사회복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주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것을 대한민국에서도 입법적으로 도입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혼 출산율이 62%, 100명 중에 62%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합계 출산율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2.3%, 2.3배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지금 충남지사인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를 한번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보면은 보통은 어떻게 보면 진보 좌파의 이슈였는데
보수였는데 보수 우파의 어떤 출신인 충남지사가 이와 같은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얼마나 그 긴절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윗부터 이렇게 예를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언론인 여성과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으로 아이 셋까지 낳은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인식의 전환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전직 대통령과 유명 정치인 이 처녀 총각으로 애를 셋나 길렀어요. 맞습니다. 네네. 프랑스 사회는 이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우성 씨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으니 문가비 씨의 양육비 걱정은 없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을 거로 봅니다. 하지만 많은 비혼모들이나 한부모 가정 엄마들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주지 않으니 아기 용품을 하나를 사더라도 아기 영양제를 하나 사더라도 좀 저렴한 걸로 미안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번 달 양육비가 미지급됐다. 양육비를 보내라. 이렇게 보내면 이제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급여 압류를 해보자 라고 하셔서 급여 압류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연락이 오고 나 쪽팔리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 쪽팔려서 회사 다니겠냐면서. 네, 특히 좀 아버지 쪽에서 이 한부모 가정에 아버지 쪽에서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의 통계를 보면은 이 18세 이하 자녀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한 34만 9천 가구,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결별 과정에서 키우는 아이의 양육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것이 72%가 넘는다라고 하니까 참 한쪽에 결혼하고 나면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양육비 채권이 있어도 못 받았다라는 것이 25.9%에 이른다고 하니까 정말 한 아이를 기르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육비 채권이 있어도 안 주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참 비양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우리 정부 내년 7월부터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복지 정책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는 그 어떤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안 주는 사람한테 달라 해도 주기가 어려우니까 나라가 먼저 이 그 한가족 부모한테 지원을 하고 이후에 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그 이혼한 상대방한테 회수하고 하는데, 이 회수하는 것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입법도 뒷받침하고 있다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기 자식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비양심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를 직접 보겠습니다. 통장 압류도 다 했는데 네. 통장에 해당 일원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다 없대요.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버신 돈들은? 제3의 사람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이것도 어쨌든 위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왜 자기 자식의 돈을 안 주려고 왜 위법한 생활을 갖다 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언젠가 아빠 사진을 보고 있더라고요. 한번 절대 걸린 적이 있었는데 내 아이가 그리운 거죠. 근데 그 아이의 그 그리움을 어떻게 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거 모를걸요. 네, 이런 양육비 체납자들에게 압박을 주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지난 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후에 좀 상황이 나아졌나요? 여러모로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데 본질적으로는 사실 나아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단순히 어떤 그 지원금을 끊는 것을 넘어서 아예 연락 자체를 끊어버리는 케이스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그 소재를 파악한다든가 아니면은 은닉 재산을 확보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양육비 지원자에 대한 어떤 그 제도 장치를
도와주는 것이 있고 또 중재하고 조정하는 행위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그 소재를 파악한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또 갈등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도 한번 만나게 된 이후에도 모니터링 이런 부분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한시적 양육비 지원 제도 그래서 매월 한 20만 원 정도 길게는 9개월 정도 이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본인들의 어떤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양육비 이행 그 관리원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양육비 이행 관리원입니다. 자, 끝으로요. 양육비 미지급 부모, 이른바 나쁜 아빠라고 해서 영어로 배드 파파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실형을 내린 판례가 잇따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창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어떻게 보면 체납하고 돈도 있으면서 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형까지 선고했는데 지금까지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이 그 양육비 관련되는 법률 위반으로 해서 기소된 이후에 실형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사안 일벌백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를 나름대로의 어떤 이정표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념비적 판결이다 그런 그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우성 씨가 뜻하지 않게 쏘아올린 이 미혼 문제, 비혼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